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아래 공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락장에 배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큰 하락장을 경험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마 코로나 때 이제 하락장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시간을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락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되게 유명한 슈카월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는 말에 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네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장이라고 했을 때는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대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도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드라마 한 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해요.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순양증권의 사장이었던 진동기 씨가 어떻게 하냐면 풋옵션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락장에 배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풋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 주식을 팔았다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월요일처럼 하락이 있었다가 다음날 더 떨어지겠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화요일부터는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우리가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시점에서 이게 음수가 찍히면 안 돼요, 수익률에.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가 될 때까지 존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사람들이 또 하락장에서 쉽게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하락장에서 지금 이 주식을 박앤세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또 이게 떨어질 때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가장 높은 고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혹은 누군가는 안전자산의 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을 모아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은 뭐 금이라든지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같은 것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락장에 배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풋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높은 접근율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풋 옵션입니다. 풋 옵션은 이제 콜 옵션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풋 옵션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이라는 거죠. 옵션이란 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야 한다,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의 개념은 조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옵션과 이제 선물과도 비교를 많이 해요. 선물은 미리 이제 사놓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것과 비교를 많이 하고 이게 아무래도 선물 옵션이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주로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같이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풋 옵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락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풋옵션은 판매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 권리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풋옵션을 사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래의 차트를 보시면 우선 행사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얼마에 팔 거야 하는 권리를 사게 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이제 행사 가격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가격 1이 위에 있죠. 행사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인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1,2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200원에 팔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풋옵션을 구매할 당시에 그 프리미엄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이 풋옵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행사 가격이 1,000원인데 이제 현재 가격이 800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떨어져서 현재 가격 이가 8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800원인 물건을 저는 지금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 한 주당 저는 최소 200원을 버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그 200원에서 이제 풋옵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빠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에서 프리미엄만큼 빠진 만큼의 내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나의 수익은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옵션은 순양증권의 진동기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락장에 배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의미고요. 이게 상장되어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펀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펀드를 사게 돼요. 이 펀드는 또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를 대행하고 이제 우리가 주로 펀드를 사게 되는데 이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상장시켜서 이 상장된 펀드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장된 펀드를 구매하는 게 우리는 ET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ETF 상품이라고 하면 그건 지수를 추종하는 거 아니야? 코스피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잖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ETF의 뜻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펀드를 말하는 거고요. 이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지수를 주로 추종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회사 코스피 200 ETF 이렇게 하면 이제 A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이제 ETF 상품을 보면 어떤 지수를 추종하게 되는지 이제 이름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ETF 명을 보면 첫 번째가 자산운용사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ETF가 있냐면 이제 인버스 ETF가 있어요. 인버스란 이제 반대로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대부분의 ETF들은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버스 ETF는 그 반대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하락장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버스 ETF 중에 또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해서 2배씩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런 상품들 이제 곧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2배로 움직인다 해서 곧버스라고 부르는데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로 인버스 ETF보다 2배로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락장에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상품들이 이제 곧버스가 되면 인버스보다 변동성이 2배로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 위험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보다도 더 큰 위험을 가지게 되고 인버스보다 더 많은 수익도 가지게 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버스고요. 물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곧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말고 또 이제 ETN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이제 F가 펀드인데 펀드 대신에 노트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발행한 파생 결합 상품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도 하는데요. 이 ETN에는 다양한 파생 결합 상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들도 이 ETN 상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금과 같은 ETN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